안녕하세요. 힐링한 담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김다슬 작가님의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라는 책을 읽어드릴 건데요.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쉽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엄청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그 속에서 자꾸 큰 스트레스와 감정 소비를 하며 버텨내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루하루 기분을 관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된다면 그것이 쌓여 각자의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고 그 선물을 받은 상대가 기뻐할 때 정말 엄청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해하는 상대를 생각하면서 가끔 선물을 준비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나요?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프롤로그.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하루를 결정하는 건 그날의 기분이기 때문이다. 기분 좋은 날이 행복하게 산 거고 기분이 잘 정돈된 날이 잘 산 날이다.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는 무언가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계속 찾게 된다. 꽂히는 음악을 들으면 그 곡만 반복해서 듣고 재밌는 게임을 하면 중독될 만큼 빠진다. 기분 좋아지는 사람을 보면 자꾸만 그 사람이 보고 싶다. 이성보다 먼저 몸과 세포가 반응한다. 이처럼 기분은 사람을 움직이는 원초적인 힘이다. 그렇기에 사람은 기분 전환에 막대한 시간과 돈을 쓴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면 먼 곳의 바다를 보러 기꺼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한다. 예쁜 카페에 가서 커피와 달콤한 케이크를 원가의 몇 배는 비싼 돈을 주고 사 먹는다. 기분만 나아진다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이러한 기분 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더욱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다. 세계 정상급 부호인 일론 머스크가 멘탈과 기분을 관리해주는 전문가를 거액을 주고 고용한 이유이다. 결국 하루의 기분이 쌓여 인생을 이루기에 기분은 무엇보다 중요한 셈이다. 김다슬. 일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계속된다면 견디면 잘 풀리는 때가 온다. 견디면 결국 찾아온다. 잘 풀리는 순간이. 버티면 끝내 생긴다. 믿을 수 있는 인연이. 좋은 날은 신기하게도 반드시 다시 온다. 갑자기 시국이 나빠져서 어쩌다 건강 문제가 생겨서 뜻하지 않게 일이 풀리지 않는다. 안 좋은 일들은
약속한 것처럼 한꺼번에 덮쳐온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염증을 느껴서 완전히 질려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건 우직하게 버틴 사람이다. 얕은 꾀를 쓰면서 태도를 바꾸지 않고 때가 묻어도 타락하지 않고 자기 도리를 지킨 사람이 결국에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일도 마찬가지다. 당장 잘 풀리지 않아도 어떻게든 견디면서 그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법을 찾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며 끝내 작은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기점으로 일이 점점 풀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한 번 방법을 알면 갈수록 잘 풀리게 된다. 그동안 고생한 시간은 그렇게 보상받는다. 견디고 버텨낸 시간 끝엔 틀림없이 행복하고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동뜨기 직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어둠이 모든 것을 영원토록 삼키려 들지만 해가 뜨는 것을 결코 막을 순 없듯 떠오르는 희망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인생이 잘 풀리는 순서. 하나,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계속 생긴다. 돈 문제, 사람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연달아 터진다. 하나만 터져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겹치는 시련을 겪게 된다. 둘, 삶의 회의를 느낀다. 무엇 하나 이룬 것 없이 모아둔 재산도 없이 지금껏 이러고 살아온 것에 회의감이 물밀듯이 밀려온다. 좌절과 후회를 동반하여 숨도 못 쉴 정도로 깊이 잠긴다. 셋, 인간관계가 싹 정리된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부터 아주 가까운 사람까지 한 번에 정리된다. 몹시 힘들 때라 도움이 절실한데 곁에 끝까지 남는 건 몇 사람 없기 때문이다. 나머진 연락조차 끊게 된다. 넷, 포기와 도전을 고민한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과 뭐든 하면서 일단 살고 봐야겠다는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한다. 자아분열 수준이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선다. 결국 새로운 도전을 결심한다. 서러워할 것 없다. 이 모든 시련과 아픔이 있었기에 제대로 살 것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그 덕에 거품 같은 인간관계도 싹 꺼지고 알맹이만 남게 됐다. 진정으로 나와 삶과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랬기에 예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잘 배운 사람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첫 번째, 30분 일찍 움직인다. 똑똑한 사람은 일찍 움직이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사실을 안다.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맞출 때 받는 압박감, 시간에 쫓기느라 생긴 조급함, 시간을 어겼을 때 받는 죄책감. 일찍 움직이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아침에 30분 먼저 일어나고 출근, 등교도 30분 먼저 하고 약속 장소로 30분 먼저 출발한다. 고작 30분 차이로 매일 쫓기는 사람과 여유로운 사람으로 나뉜다. 두 번째,
책과 글을 읽는다. 책과 글은 생각과 관점을 환기시켜준다. 알던 내용도 잊고 사는 게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그 망각을 잘 알기에 항상 독서를 가까이 한다. 게다가 독서는 스트레스도 감소시킨다. 하루에 6분 독서만으로 스트레스 수치가 68% 감소했다는 영국의 한 대학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세 번째, 멘토를 찾는다. 살면서 다양한 일을 겪고 걱정과 불안이 생긴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힘들기에 등대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 그가 멘토이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멘토에게 가이드를 받는 것만으로 방향을 알고 길이 보이고 또 생각이 바뀌고 삶이 한결 수월해진다. 잘 배운 사람은 스트레스를 자신의 한정된 정신력만으로 극복하지 않는다. 늘 현명한 방법을 찾아내어 활용할 줄 안다. 멘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상황을 마치 도구처럼 똑똑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호구보다 이기적으로 사는 게 더 어렵다. 호구처럼 살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라는데 그게 더 힘들다. 호구 잡혀서 살지 말란다. 바보처럼 손해보지 말고 독하게 좀 살라 한다. 차라리 나쁜 인간이 되라고 한다. 하지만 그리 사는 것이 더 불편한데 어쩌겠나. 영악하게 살면서 이기적으로 굴고 독하게 내 것만 챙기면 몸은 지금보다 편하게 살지도 모르지만 그런 성격이 부러워서 한때 노력도 해봤지만 마음은 오히려 무겁고 한구석이 찝찝했다.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사느니 차라리 조금 손해보더라도 마음 편한 삶이 낫다. 마음이 불편한 삶이야말로 불행한 인생이기에 남에게 패끼치지 않는 것이 더 올바른 삶이라 믿는다. 호구라면서 그 순진함을 이용해 먹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순진한 태도와 마음을 따뜻한 것으로 알아주고 받아주는 고마운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 역시 대부분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서로 비슷하고 닮은 사람끼리 보듬고 챙기면서 살면 될 일이다. 마음 맞는 몇 명과 시원한 맥주 한 잔에 속 깊은 대화, 피우는 웃음꽃, 나누는 온정,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근사한 인생이기에. 인생이 서서히 망가지는 게으름 루틴. 1. 온종일 누워서 폰만 본다. 2. 해야 할 일을 잔뜩 쌓아둔다. 3. 운동, 청소 등을 끝까지 미룬다. 4. 씻고 먹는 것도 귀찮다. 5. 해야지 생각만 한다. 6. 절대로 실천하지 않는다. 7. 잘못된 걸 알아도 바뀌지 않는다. 8.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다. 9. 합리화가 끝이 없다. 이런 하루를 반복하기 시작하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심지어 몇 년이고 한없이 사람이 나태해진다.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인 건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제대로 쉬는 것 같지도 않다는 점이다. 한껏 게으르게 퍼질러 있으면서도
머릿속엔 해야 할 것들이 맴돌고 해야지 하면서 버거운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하다. 차라리 마음 편히 푹 쉬고 상쾌한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며 새 출발하면 좋을 텐데 그도 아니다. 이런 퇴행적 상태를 벗어나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늘 양치 3번, 팔굽혀펴기 3개, 이렇듯 어린아이도 쉽게 하는 작은 실천부터 말이다. 일단 악순환을 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노력하면 바뀌는 5가지. 첫째, 게으름, 나태함. 선천적으로 게으르게 태어난 사람은 노력해야 부지런해진다. 할 일과 계획을 쭉 적고 하나씩 지워나가듯 실천하면 부지런한 사람 못지않게 해낼 수 있다. 둘째, 말투, 욕설. 건방지게 말하는 것, 싹수 없이 뱉는 것, 말끝마다 욕하는 것. 노력하기 싫을 뿐이지 노력하여 순한 말로 대체하기 시작하면 고쳐진다. 셋째, 피부, 몸매. 하루에 생수 2리터씩 수분 섭취와 운동을 1시간만 해도 피부가 탄력이 생기고 체형이 잡힌다. 다부진 몸매는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넷째, 습관. 폭식하는 습관, 밀가루만 먹는 습관, 먹고 눕는 습관, 담배 피우는 습관 등 아예 끊는 건 못해도 노력으로 줄이는 건 가능하다. 줄이면 줄일수록 건강해진다. 5번째, 사람 자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란 말은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만 해당한다. 누구나 꾸준히 노력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고 하나씩 바꾸다 보면 나중엔 사람 자체가 달라져 있다. 가장 많이 하면서 동시에 가장 하기 싫은 게 노력이다. 지독히도 싫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앞서간 사람이 환경부터 바꾸는 이유. 첫째, 끼리끼리 놀기 때문에. 모여서 술 마시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고 누가 더 불행한지 경쟁이나 하는 사람은 주위에도 그런 친구밖에 없다. 잘 나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과 어울릴 리는 없기 때문이다. 매일 똑같은 수준의 사람끼리 뭉쳐서 또 험담, 뒷말이나 하고 남 탓하기 바쁘다. 어릴 때부터 가까웠든 동창이든 무엇든 아무런 발전도 생산도 없는 집단이라면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둘째, 공간에도 영향을 받기에. 좋은 공간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영향을 끼친다. 오션뷰, 한강뷰에 고급 호텔에서 시작하는 하루는 기분이 다르다. 기분이 좋으면 일상생활과 태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평소에도 예를 갖추지만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깍듯한 직원의 90도 인사와 서비스에 자기도 모르게 더욱 매너를 신경 쓰게 된다. 고급스러운 잠옷을 입으면 왠지 행동도 우아하게 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처럼. 사람은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앞서간 사람은 이 점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에 더더욱 사회 각 분야 명사의 강연을 찾아 듣고 책을 읽으며 자신의 환경을 바꾼다. 그들처럼 성공한 사람의 태도와 마인드를 배운다.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처한 주위 환경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가정 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 어릴 적 상처가 평생 간다. 부부싸움, 가정폭력을 어릴 때부터 당한 사람은 트라우마처럼 그 상처가 평생을 따라다니므로 쉽게 초조해하고 쉽게 불안감에 빠진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막연히 조마조마한 정서적 불안에 시달린다. 둘, 사람을 믿지 못한다. 가장 가까운 사이고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서로를 헐뜯고 욕하고 폭력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언제든 최악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어릴 때 자신도 모르게 학습한 셈이니까. 셋, 인간관계를 회피한다. 관계에 관한 두려움을 무의식적으로 가진다. 어릴 적 뇌리에 깊숙이 박힌 공포는 커서도 인간관계가 조금이라도 불안정하거나 불편하면 회피하려는 성향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인간관계가 좁다. 이처럼 관계의 불안, 회피, 어려움을 자주 겪는다면 스스로 원인과 상태를 알고 치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좋지 못한 생각에 휩싸일 때. 가끔 좋지 못한 생각에 휩싸일 때가 있다. 의지와 상관없이 기분이 침전되고 하루가 무기력하다. 사람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쨍하고 해뜰 날만 있지 않다. 인생을 겪다 보면 잔뜩 흐린 날도 있는 법이다. 흐린 날씨도 자연스러운 날인데 어쩌겠나. 대신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도 꼼짝없이 무기력하기도 하다. 그럴 땐 해야 하는 일을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만 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 작은 용기를 가지길. 용기는 크게 마음을 먹고 움직이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다. 아주 소소한 걸음에도 용기가 실린다. 한 발자국만 내딛어 보자. 두렵고 귀찮고 피곤하고 쉬고 싶다면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간 후에 다시 쉬면 된다. 실컷 쉬고 다시 한 발자국. 이런 식으로 한 발씩 나아가 보는 거다. 가만히 멈춰 서서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니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검은 구름대를 언젠간 벗어난다.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는 생각을 버리자. 하나씩 하면 된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다. 언제든지 해낼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맑게 갠 하늘처럼 맑아진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가장 좋은 복수는 잘 사는 거다. 나를 버리고 떠난 상대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이보다 훌륭한 복수는 없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습관이 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아닌지. 따라서 누구에게나 과거를 돌아보는 시기가 있기 마련이다. 이때 과거의 인연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한다. 얘기를 건네 듣거나 그 사람의 SNS를 염탐하는 식으로 그렇게 알아보곤 한다.
어릴 때 과거의 인연이 잘 살고 있으면 부럽기도 하고 후회도 된다. 바로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복수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적 성공을 이루고 외적인 자기 관리도 하고 내면을 다지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렇게 잘 살면 SNS를 통해서든 소문이 나든 상대도 알 수밖에 없다. 통쾌한 복수의 완성이다. 반면 결코 보여선 안 되는 모습이 찌질한 모습이다. 울고 불고 매달리는 짓은 이미 마음이 떠난 상대에겐 있었던 정마저 떨어질 만큼 역효과이다. 동요하고 망가지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런 모습을 보일수록 상대는 오히려 잘 떠났다고 기뻐할 테니까. 페인처럼 살다가 복수하려고 성공했다는 성공담은 세상에 무수히 많다. 그만큼 복수심은 삶을 움직이는 커다란 원동력이다. 핵심은 이 강력한 에너지를 상대를 증오하는 데 쓰지 않고 오롯이 자신을 위해 쓰는 현명한 자세에 있다. 정신이 뺏기지 않아야 충실한 하루이다. 충실한 하루를 살려면 정신을 뺏기지 않아야 한다. 흔한 말로 혼이 쏙 빠진다고 하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큰 원인은 스마트폰이다. 습관적으로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이 사실상 가장 많은 시간과 정신력을 빼앗는다. 스마트폰을 켜면 재밌는 각종 유튜브 영상과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을 비롯한 다양한 SNS를 접하게 된다. 몰입하게 되는 순간 시간은 훌쩍 지나가 있다. TV를 비롯한 여러 매체도 마찬가지이다. 스스로 특정 시간대에 일정 시간만 시청하겠다는 계획을 정하고 그 시간에만 시청하는 절제가 필요하다. 인간은 육체 활동으로만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정신력은 한정적이다. 그러니 중요한 곳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하루를 충실하게 보낼 수 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걱정하는 것, 이미 일어나고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것,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대처하거나 준비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는 것, 이 모든 게 정신력을 소모하는 일이다. 쓸데없는 소모를 줄여야겠다. 그래야 정말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정신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으니까.